안녕하십니까.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수험생 카테고리로서 시기상 적절한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험생분들 대상으로 올리는 영상인 만큼 어떤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저의 개인적인 회상이나 추억을 되새기면서 최종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때 느꼈던 감정과 지나고 보니 2차생분들에게 조언해주면 좋은 내용들을 가볍게 이야기할게요. 우선 발표가 나면 일단 오전에 그 기쁨을 좀 누리세요. 전 9시에 컴퓨터로 발표를 확인하고 혹시나 합격이란 글자가 거짓말일까봐 오전 내내 그 화면을 끄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엔 세무사 수험생 유명한 카페에 무수히 올라오는 수습세무사 채용 공고도 읽어보고 큰 틀에서 방향을 잡은 후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에 첨부할 사진도 정장을 입고 찍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후쯤 되면 정신 좀 차리시고 우선 정장 입고 증명사진을 찍으시고 자소서를 준비해보세요. 제가 합격했을 당시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합격하자마자 지원 안 하고 좀 쉬다가 12월에 지원해도 늦지 않는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정답은 없는데 많은 서울에 있는 회사들이 합격하자마자 채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좋은 법인에 입사하려면 이라는 의미로 말하지는 않을게요. 수습세무사든 금무세무사든 노동의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다만 꽤 많은 법인 또는 규모가 큰 개인 사무실에서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뽑고 있으니 미리 필드에 나올 거면 이때 함께 지원하는 것이고 12월에 지원해도 입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제 경험과 주변을 토대로 봤을 때 전자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앞서 설명드린 증명사진과 자소서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저희 사무실 채용을 담당하는데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공고를 올리면 자소서는 보통 이틀 뒤인 금요일부터 들어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부터도 이 회사 좋은 회사인가? 블랙리스트는 아닌가? 재보고 고민하다가 한두 군데 고심 끝에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요. 수습세무사님들도 갈 곳 많고 세무사 사무실도 뽑을 사람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냥 아무데나 막 이력서 넣어보세요. 혹시나 면접에 많이 불러주면 아, 나 경쟁력 있구나. 분위기 좋아 보이는데 골라서 가야지 할 수 있을 거고 많이 안 불러주면 아, 이력서 40군데 넣어서 두세 군데 불러주니 차라리 다행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면접도 경험이 될 수 있으므로 여기저기 재보지 마시고 그냥 막 이력서 넣어보세요. 행여나 한 사람이 4, 50군데 지원한다고 그 수습세무사 명단이 회사마다 돌아다녀서 아, 얘는 뽑지 마 이런 거 없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그럼 이제 좋은 수습처가 어디인가에 대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직접적인 경험과 주변 이야기, 저의 N년차 경험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 수 없다입니다. 블랙리스트다 뭐다 하면서 카페에 돌아다니는 것도 알고 있고 어느 법인이 매출이 커서 큰 업무 해볼 수 있다 등등의 사유들,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잘 골라간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께 그야말로 좋게 소문난 사무실에 입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만약 본인을 가르칠 바로 위 세무사님의 인성이 별로거나 회사 직간접적인 복지가 별로거나 세무사 아닌 직원들로부터 불편함을 겪게 된다거나 등등 직접 근무해보지 않고서는 겪어보지 못할 상황에 대해서까지 소문날 일은 없으므로 아무리 겉으로 소문 좋은 사무실도 들어가 보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본인은 재산 업무를 배우고 싶은데 기장만 하게 될 수도 있고 회사 분위기가 방관형인지 교육형인지 알기도 어렵고 저도 수습세무사로 지원하면서 금무세무사의 전환을 많이 궁금해했는데 N년차 입장에서 다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수습이 끝난 이후 얼마나 갈 곳이 많은데요. 수습처에서 수습 끝난 이후 다른 세무사 사무실 가도 수습처에서 재산 업무 조금 해봤다고 해서 금무세무사 1년차한테 재산 업무 해봤지? 그럼 잘하겠네. 이런 기대 1도 없습니다. 아무리 수습처에서 뭘 해봤어도 금무세무사 1년차에게는 그 기대 정도가 모두에게 동일해요. 수습 당시 해봤든 안 해봤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막 합격자 발표 난 수습세무사님들 입장에서 좋은 수습처를 고르지 마라가 아닙니다. 이걸 고민하는 데 받는 스트레스가 제 경험상 저도 합격자 발표 당시 너무 심했기 때문에 여기 지원할까 저기 지원할까 재보기만 했었고 여기서 오는 피로도도 심할 뿐 아니라 이 사이에 이미 채용되어서 업무 시작한 동기들 보면 초조해지는 것도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면접의 기회가 여기저기 몇 군데 주어지면
사무실 분위기 등 대충 내 첫인상으로 판단해보고 세무사님들께서 회사에 질문하고 싶은 것 자유롭게 질문도 던져보고 파악해보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 말고 직접 체감해서 결정하라는 말이 결론입니다. 그 다음 자기소개서 양식이나 내용에 어떤 걸 써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채용을 담당하다 보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서에서 보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제가 공고를 올릴 때 공부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과목과 그 이유를 기재해달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재산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정답은 세법학이 가장 재미있고 세법학을 통해 법률을 따져보는 것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베스트예요. 수험생 때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소위 버리지 않은 과목과 챕터에 대해서는 실무에서도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 성과도 좋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험생 때 양도를 버리고 합격하면 실무에서도 양도를 잘 못하게 됩니다. 일이 나한테 배정되면 난감해하게 되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일반적으로 대기업 등 취업 준비하는 만큼 첨삭을 받고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 가지 생각하면서 쓰면 좋은 것은 내 글이 어떻게 하면 읽는 이로 하여금 참신할까? 나를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은 내용입니다. 수습세무사에게 거는 기대는 합격자이기만 하면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 사람이 사회 경험이 있든 초년생이든 이제 막 합격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자소서에 남들보다 좀 참신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 텐데 예를 들어 저는 공부할 때 제가 보는 참고서들이 법조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궁금해서 직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을 틈틈이 직접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라든가 판례를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 요약된 내용 말고 판례 번호를 직접 검색해서 전부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훨씬 수습세무사로서 기재할 만한 정도의 참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 큰 틀에서 카테고리는 수험기간, 성격, 하고 싶은 업무 이런 것들로 잡아서 몇 가지 기재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읽고 면접에 부르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참고될 것 같습니다. 이력서와 자소서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인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외모의 기준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긴 좀 어렵지만 지원자의 인상을 봐요. 그 이어서 나이를 봅니다. 회사마다 나이를 보는 목적은 다 다를 텐데 저는 저보다 많은 사람은 안 돼서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나이는 아무래도 좀 어려워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무실은 기존에 있는 금은세무사보다 어린 사람만 면접 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이유는 다양해요. 그 다음 보는 것은 자기소개서 내용입니다. 대충대충 쓰면 그것도 다 보여요. 많이 고민하고 나를 표현하고자 많이 고민했구나 하는 것도 다 드러나는 법이에요. 회사마다 인재상이 다를 수 있으니 자기소개서에는 정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완벽한 자소서라도 A 회사에는 적절하지 못하지만 B 회사에는 적합한 인재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써야 할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 정도 하시고 채용 담당자가 이런 걸 보는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세요. 핵심만 정리하면 이 정도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격하면 고민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해 보시고 여기저기 공고 뜨는 곳 다 지원해 보시고 면접 불러주는 곳 가서 수습세무사님들도 궁금한 거 직접 물어보시고 본인과 느낌이 딱 맞는 곳으로 선택하세요. 해보고 싶은 업무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업무 할 수 있는 회사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렇게 뽑혔어도 그 업무 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느낌으로 내가 6, 7개월간 잘 지낼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택하는 게 정신건강과 향후 진로를 위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후에는 또 수험생분들 대상으로 소개할 만한 필요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습세무사님들의 수습기간에 대한 이야기나 근무세무사 이야기 등등이 되겠지요.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6번째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